안녕하세요. 시시한 대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무대입니다. 네, 저는 앞으로 뒤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스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해도 되는데 끝까지 안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박수라도 칠까요? 아니, 아직 박수입니다. 아직 안 칩니다. 아니에요? 네, 박수 치고요. 네, 네. 자, 오늘은 두 번째 장, 네 번째 챕터죠. 네 번째 챕터. 성실한 아이 편. 성실한 인간. 성실한 인간. 우리 누대님은 꼭 한 번씩 우리가 잘 보고 있나, 그렇죠. 살피려고. 안 보고 있나 테스트하는 거 그렇죠. 같아요. 성실한 인간 편. 네. 부터 이제 오늘도 변함없이 아프로디티께서 읽어주시고 네.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요 앞에 나온 임재글 이런 걸 끝까지 읽어주시고 시는 제가 읽고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인간. 이 땅을 걷는 것이 바로 기적이다. 임재. 내가 학교 다닐 때 왜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지 의문을 품은 적이 있다. 즐겁게 그림을 그리다 종이치면 즉각 중지하고 쉬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 몰입하는 힘이 약해져 버린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좋아하는 과목을 공부하다가 무조건 10분 동안 쉬고 갑자기 싫어하는 과목을 억지로 해야 하는지, 이렇게 학창 시절을 10여 년 보내고 나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기꺼이 다 할 수 있는 성실한 인간이 될 것이다. 이런 인간형은 산업사회에 맞는 인간이다.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여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산업사회를 넘어서 탈산업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을 통합하고 쉬는 시간을 늘리는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제 근면 성실한 인간이 아니라 몰입하는 인간, 창조적인 인간을 원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잘 노는 인간이 성공하게 될 것이다. 놀이와 일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열심히 노는 것이 일이 되는 사회, 얼마나 멋진 사회인가. 그러려면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공부와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 왕양명은 삶 속에서 공부하는 사상 마련을 주장했다. 석가가 도를 깨치기 위해 수련한 위파시아나 명상법도 삶과 수련을 일치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도를 깨친 석가의 일상은 그 자체가 도의 세계였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발을 씻는 행위나 식사를 하는 시간이나 설법을 하는 시간이나 다 똑같이 중요시했다. 어느 시간이 우위에 있지 않았다. 항상 그는 화엄의 세계에 살았던 것이다. 공부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나눠지면 이 세계는 광희로 가득 찬 시간과 거무칙칙한 시간들로 나누어져 버린다. 일상이 공부가 되면 일상이 차츰 빛이 나고 향기가 나게 된다. 우리가 일상의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에 머물 수 있다. 우리가 불행한 건 현재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아이들이 행복한 건 오롯이 현재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공부와 삶이 일치가 되면 우리는 이 아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 언제 봐도 바람은 즐겁다. 만나는 것들을 간지리며 장난을 치고 있다. 우리는 이 바람처럼 장난을 치지 못한다. 일상을 즐기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하늘을 나는 것보다 걷는 것이 기적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새는 나는 것이 일상이면서 기적일 것이다. 그런데 왜 인간은 걷는 것이 기적이 되지 못하나? 우리의 일상이 누추하게 된 것은 공부와 일상이 분리되어 우리가 일상에 대한 경외감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제 일상의 삶을 공부와 일치시키자. 숨을 쉬고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가고 책을 읽는 것, 그 모든 시간이 공부가 될 때 우리는 지상 낙원, 영원한 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1000년 전에 하던 장난을 바람은 아직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치지 말 일이다. 사람아, 사람아, 이상한 것에까지 눈을 돌리고 탐을 내는 사람아. 백삼재, 백제삼, 천년의 바람 복음. 네, 박제삼이죠. 박제삼. 배우는 게 즐거워 나이 드는 곳조차 잊었다던 공자는 그가 살았던 춘추 전국시대가 공부방이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이 땅을 공부방으로 해야 한다. 우리 안에서 천년의 바람이 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비로소 이상한 것에까지 눈을 돌리고 탐을 내는 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좋습니다. 네. 뭐 여쭤볼 거 읽으셔보시고 궁금한 거 여쭤보시고 저는 혹시 아니 이제 그 여쭤보기 전에 집에서 오늘 나오기 전에 오늘 지금 단풍이 굉장히 이제 한창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은행나무가 몇 그루 있거든요. 일부러 좀 미리 나와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려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거기 한 25분 정도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쫙 보고 나서 떨어지는 거 보고 물든 거 보고 사람 지나간 보고 근데 그 후에 좀 지루하더라고요. 예. 거기서 루댕이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같이 오려고. 예.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인데도 좀이 좀 쑤셨어요. 예. 그게 이제 이게 그 잃어버린 왜 좀이 쑤셨나 이에 대해서 이제 탐구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좀이 왜 쑤셨나.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이 올려준 톡이 또 재밌었어요. 기다림은 만남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좋다.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오늘 식계절이죠. 제가 한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딱 써준 게 예. 참 좋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앞으로 디테가 말씀하신 거 이제 나왔죠. 일찍 나왔어요. 루댕이 만나러 한 건 한시인데 일찍 나와서 이제 정자에 앉아서 이제 단풍을 보는 거죠. 이 행동은 뭘까요? 이 행동은 정말 쓸데없는 짓이죠.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건 시간 낭비죠, 그죠? 이성으로 보면 예. 근데 이런 게 왜 필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아프디트가 이제 살아오시면서 이제 여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남녀 양성이잖아요. 태어날 때. 네. 근데 양성으로 태어났었는데 여자로 이제 길러지거든요. 여자 길러지만 남성적은 잃어버려요. 남성적인 요소는 그래서 아니무스로 이제 남아있죠. 그리고 또 현대는 이성적 인간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가연 씨가 그 이성적 인간이 되면 또 이성적 않은 거는 또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은 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왜 허무해지는가 하면 뭐 살아도 좀 안 사는 느낌 드는가 하면 전 존재로 못 살아서 그래요. 일부로 살아서 그래요. 나 일부. 그러니까 강현 씨가 그래서 일부러 살다가 이제 전 존재 살고 싶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좋았는데 또 금방 좀있어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길들여지기 예, 때문에 전 존재로 살아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 존재로 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전 존재 살아본 사람이 인재선사죠. 인재선사 그러겠죠. 걷는 것이 기적이다. 근데 우리는 걷는 게 기적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전 존재 살면 되는데 그게 일부러 살았기 때문에 좀 걸으면 기분 좋은데 잠시 좀 재미없어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전 존재를 이제 깨워야 되는데 전혀 깨우는 게 예술이에요. 그 예술은 내가 잃어버린 나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 로스코 그 작품 서울 전시했을 때 네. 가서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나를 만난 거예요. 그 상봉의 기쁨. 그럼 잃어버린 나가 여자가 보고 그랬다면 내 안에 아니무스를 그렇죠. 만난 그 거예요. 아니무스로 깨어나고 또 잃어버린 신화적 요소, 이성적 아닌 걸 로스코 그림에서는 이성적이 아닌 걸 만나게 되죠. 그 색깔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궁무진한 신비로움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길들이지 모습을 이제 살아가죠, 인간은. 그 잃어버린 나가 이게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거죠. 잃어버린 나는 잃어버린 시간. 프루스트 작품이 있죠, 그죠? 네. 과자 하나 먹으면서 과거를 만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인은 이제 꼭 해야 될 거죠. 잃어버린 나를 찾는 거.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런 문제가 이제 제가 그렇게 길들여져 왔듯이 대부분의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뭐 교육에 의해서 그렇게 길들여져 가고 그래서 또 성실한 인간이 탄생이 된 그렇죠. 거잖아요. 근면 성실한 인간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우리 사회 자체가 석가나 그 공자가 살던 그 시대처럼 또는 그 시대도 또 지금하고 비슷하긴 했겠죠. 근데 그분들은 이 사회 그 사는 자체가 공부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공부해야 된다고 또 그러시잖아요. 지금 선생님 말씀은 그러면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저는 그 공자나 석가 살던 시대는 지금하고는 다르다 보거든요.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잖아요. 이 네. 자본주의는 사회 전체가 내 공장이라고 보면 돼요. 촘촘하게 짜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한 개인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자기 개발서를 읽게 하는 이유도 자기 개발서 읽으면 스스로 자기 관리하게 되거든요. 근데 석가나 이제 공자 살던 시대는 그때가 이제 농업 사회라 그렇게 관리하지 않아요. 개인을 관리하지 않고 되게 당문별로 관리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 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유대가 있고 자유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공부가 더 좋았다 봐요. 함께 공부. 근데 그래서 그때는 그 사람들이 공부해도 어때요? 같이 살면서 공부하잖아요. 살잖아요, 그죠? 석가 당시도 이렇게 공동체 속에 같이 살고 공자도 삶 속에서 예, 제자도 같이 막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 속의 공부예요. 근데 지금은 그 선생이 집에 있다가 수업 때만 갔다가 시간 되면 오거든요. 그러면 콧대의 삶하고 내가 사는 삶을 안 보여줘도 돼요. 사생의 이름으로. 근데 그렇게 돼서 전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는 공부가 되게 힘들다 봐요, 지금은. 그러면 선생님 그 시대의 공부 또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공부 그 공부라는 게 뭐예요? 그 공부는 나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은 공부를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본능으로만 살거든요. 근데 인간은 본능에다가 본성이 있고 또 개성까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인간은 이제 문화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문화라는 뜻 자체가 이제 농사짓다는 뜻이죠, 원래. 컬티베이트해서 경작하다. 그러니까 자연을 바꿔요. 그 자연을 바꾸면은 사람 마음도 바뀌죠. 그래서 문화를 이제 계속 문화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건 인간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공부가 되고 계속 연구가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죠, 우리가. 왜 하기 싫은가 하면 또 이 자본주의는 고도 생산 자본주의잖아요. 이 자본주의는 노력 안 해도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공부 안 해도. 그래서 그 니체가 최후의 인간을 말쓰거든요. 최후의 인간. 이제 더 이상 진화를 포기한 인간.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발전 안 해도 살아요. 옛날 농사 짓던 사회는 못 그러거든요. 어쨌거나 이웃주의 사람하고 신경을 써야 돼요. 이웃주의 사람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더불어 같이 농사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전 존재를 꼽힐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는. 삶이 공부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 당시는. 근데 지금은 떨어져도 돼요. 내가 사람들 안 만나도 되고. 그래서 20대 애들이 요새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선생님이 충격 받으셨어요. 네, 충격.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옛날에는 톱질이나 망치질이나 삽질 같은 거를 할 줄 모르면 안 됐어요. 이제 그런 걸 다 할 줄 아는 인간이 전존재 인간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할 줄 알면서도 네. 인간 관계까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거 못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고. 그 연애하는 거 똑같은 거야. 전문직이라는 게 그렇죠. 전문가가 되는 거죠, 현대인이. 예, 전문가. 그러니까 그거인 예. 거잖아요. 한 가지만 내가 잘하면 그러니까. 그냥 사는데 아무 예. 근데 불편함이 전문가가 없는. 되면 문제가 되면 전문가가 되면 어떤 능력만 개발이 되거든요. 그러면 많은 걸 잃어요, 전문가는. 근데 지금 애들이 그러니까. 다 전문가거든요. 어떤 전문 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걔들이 그쪽에서는 이제 스펙이 좋고 칭찬하는데 잃어버린 내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잃어버린 내가 너무 큰데 이걸 찾으려고 그러면 연애를 해야 되거든요. 연애하면서 막 괴로워야 돼요. 연애는 행복하지 않아요. 연애 다 해보셨잖아요. 얼마나 네. 정말 이만큼 중요성이 없어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이 뭐냐면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는 거야. 예, 그래서 감정적 동물이라는 걸 배제시켰어요. 그렇죠. 근데 감정 때문에 결국 그 배제시킨 감정 때문에 우리는 고장이 나거든, 병이 나고.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잃어버린 게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감정을 속이게 하고 감추게 하고 무시당하니까 뭐 그렇게 한다든지 귀찮다고 여기게 하고 이성적으로 합리로 따지고 아니니까. 그래서 그 잃어버린 그 감정을 회복하려면 네. 연애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죠. 막 괴로워야 돼요. 맞아요. 괴로워서 개발이 되고 사람들 관계 속에 막 괴로워서 만나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효율성을 강조하지 않는다잖아. 그러니까 그동안 시간 낭비하지 않은 거예요. 왜 연애에서 시간 낭비하냐? 그죠. 감정 소비에. 왜 사람만을 괴로워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되면 이제
언뜻 보면 편하죠. 근데 내가 잃어버린 존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이제 황폐되죠, 한 인간이.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률이, 부자가 자살 더 많이 하잖아요. 정신질환자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그 약먹어서 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위로받는다고 이제 뭐 예를 들면 간단하게 TV에서 위로받는 걸 본다든지 잠깐 동호회 같은데 뭐 잠깐 위로받고 온다든지 개를 길러서 위로받는다든지 교회를 다해서 위로를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위로받고 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로받고 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게 되지 않은 이유가 안 된다고, 그게. 인간은 전 존재가 깨어나려면 이게 그 직접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간접적인 한계가 있어요. 해야 돼요. 힘들어도. 그래서 현대인이 이제 그렇게 살다가 나이 들면 이제 허무해지죠. 컨트롤고 이제 미칠 것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젊은 분들이 그 힘들게 공자님 있잖아요. 군자리 힘들게 산다고 힘들게 사는 각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은 이성적으로 해도 좋지만 일이라고 하는 건 그러나 삶은 삶 전체는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힘겹게 그렇죠. 밀고 네,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삶 전체는 성실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실이 삶 전체에 성실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일부를 성실한 인간을 성실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실한, 여기서 말하는 성실한 인간은 그렇죠. 그 일부의 성실한 그렇지. 인간을 그래서 좀 말씀하시는 거죠. 비꼬는 거죠. 어. 그러니까 성이라는 게 우리 이 공자님 그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가지고 성이거든요. 성과 경이죠. 이 성실함이 첫째인데 이 성실함이 현대 이제 전 존재에 대한 성실함이 아니라 일부에 대한 성실함이 변질됐죠. 그래서 아주 성실하다 그러면 이제 기분 나쁜 얘기 됐죠. 성실이 이렇게 쑥 넘어가면 근면 아닙니까? 예. 아무 생각 없이 땀 흘리고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렇죠. 그 제가 있던 데 학교가 교훈이 뭐였냐면 성창근이라고 맨날 약올려 제가 성창근 성실창이 성실창이. 근면 그 내가 하는 얘기가 안 맞는다 앞뒤가 어떻게 근면하면서 창의하냐 그렇죠. 성실하면 가능하다고 성실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근면하면서 근데 그 글자가 맞으려 그러면은 전문가를 만들거나 전 존재를 전인 교육을 하면은 맞죠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 전인 교육 안 하면서 대학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그 글자를 내세우는 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현혹시키는 거죠. 그냥 이쁜 말 예, 좋은 말만 말을 나열하는 갖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인용하셨던 예. 아까 그 박재삼 시인의 천년의 바람 같은 것도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문명은 직선이잖아요. 그렇죠. 앞만 보고 달려라. 근데 사실은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 또는 원 예. 네,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렇죠. 앞한 예. 그러니까 그래서- 천년의 바람이 곡이 이렇게 천의 돌고 바람은 돌아서 계속 그 영원의 길이라도 볼 수 있겠죠. 니체. 영원의 길이도 곡선이죠. 계속 돌아온다는 거죠. 그 바람은 계속 돌아오는 그 즐거움을 누리죠. 계속. 바람은 계속 파동이죠. 근데 이제 현대인은 길들이 지은 게 직선의 시간 속에 길들여졌죠, 이게. 산업사회는 공장은 항상 인풋도 있으면 아웃풋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직선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관을 갖고 이제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성실하다는 것도 시간, 그쪽의 시간이고, 이렇게 해서 전 존재란 성실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박재삼 시인이 그런 얘기 했대요. 이제 이분이 막걸리를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후배 시인들이, 선생님 술 많이 드시면은 건강 안 좋습니다. 그랬더니 박재삼 시인이 멋있는 말 했죠. 이보게, 건강도 중요하지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술도 중요하다네. 멋있죠. 그러니까 박재삼 시인은 건강하게 사는 그거는 일부죠, 나의 존재.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늘 포함하는 전체적인 삶. 저는 그게 이제 이분은 술 드시면서 느낀 것 같아요. 술 드시면서 술이란 게 아주 신화적인 음식이잖아요, 그죠? 마실 때 물이 되지만 마시고 나면 불이 되잖아요. 물과 불의 만남이 되신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그 순간이 너무 좋은데, 아니 죽어도 좋은 거죠, 이 순간이. 이거는 경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경지에 사시는 분한테 술을 드시면 건강 나쁘니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술도 중요하다네. 멋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를 쓸 수 있죠. 네, 이거 진짜 그러니까 경지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마치 이렇게 우리가 내가 지금 늘 이 장소를 온다고 했을 때 맨날 성실하게 매일 오는 거 중요하지만 올 때 그냥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다양함을 느끼면서 이렇게 바람 오는 불면 거. 이리도 그렇죠. 가고 저리 바람 저리도 뭐 가고. 때론 저기 갔다 이래 그러면서 오는 거 오면서 느끼면서 온다면 늘 오지만 예. 그죠?
다른. 좀 다음번에 저 올 때 루댕이 저 따로 올게요. 그렇죠. 산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왜냐하면 제가 같이 차를 타고 오는 건 제 편리함을 위해서였거든요. 아니요. 응? 더 전 존재죠. 그렇지. 한 그렇지. 영혼을 그런 만나는 의미가 있었던 거지. 엄수가 의미했죠. 아, 여기 또 의미 부여를 해주시네. 그러니까 우리 그 개똥이가 늘 그래. 개똥이가 여기 오면 그 양반은 절대 먼저 나한테 언제나 이렇게 루틴하지 않아. 그럼 어쩌다 한 번이고 늘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그냥 와요. 이렇게 오기도 하고, 걸어오기도 하고, 차를 타고 오기도 하고, 막, 재밌고, 멋있어. 바로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어. 근데 너무 이제 좋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는 아까 선생님이 여기 글 중에 얼마나 멋진 사회인가. 이렇게 이렇게 네. 갔을 변한 때. 세상을요. 네, 네. 변하는 세상. 근데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그 멋짐을 느끼거든요. 예. 막상 살아가면, 나가면 예. 거기에 또 네, 길들여진 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 아까 정자 이야기를 2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그리고 제가 서서 서성거렸어요. 그런데 제가 옆동에 사는 4학년짜리 아이가 거기를 막 혼자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왜 와? 그랬더니 학원 가는데 좀 일찍 나왔대요. 그러면서 여기 놀이터에서 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애들 아무도 없는데 너 혼자 놀아 그랬더니 예. 혼자 우리 논대요. 동지다 그래서 네. 그래서 뭐 하고 놀 건데 그랬더니 미끄럼을 탈 거래요. 그럼 미끄럼 타면 혼자 타면 심심하지 않아 그랬더니 재밌대요. 걔는 혼자 거기서 그러니까, 항상 잘 놀아요. 그 아이가 혼자서. 멋진 아이인데. 아니 아이들은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네.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공원에서 이렇게 했었대요. 재밌게. 그다음에 유괴범으로 경찰이 끌려갔었대요. 물어보다가 예. 아이에게? 얘기랑 같이 놀다가 유괴범으로. 아.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아이와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이승은 정말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게 힘든 이유는 잘못하면 유괴범으로.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작은 공동체의 몸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그게 마을이 많이 협동조합이라든가 그 같은 아파트니까 그죠. 아파트 안에 이렇게 그래서 서로 알게. 그래서 저는 미래에 집을 지을 때 신도시를 이렇게 짓으면 좋겠어요. 어느 도시를 해서 한 3, 4천 명 들어가는 마을을 만들었는데 중앙은 비워놓고 광장은 삥 돌아가서 아파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끝나면 그죠 광장을 통해 집에 오고 다 보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아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을 갖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 존재로 살려면 이제 혼자는 힘들어요. 그렇게 이제 그죠 애한테 얘기 말 걸었다가 바둑째 끌려가면 다음부터 말도 안 걸겠죠 이제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 존재를 깨우려면 삶이 공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공동체가 이렇게 운동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게 될까요? 아니, 그런 만들어가죠. 사이가 없- 우리 여기도 꽃평도 이제 그런 네, 해내야죠. 네, 작은 그런 소모임들이 사실 주변에 되게 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시민단체가 있더라고요. 네. 마을에 막 독서 모임이 뭐 이렇게 엄청나대요. 거든. 삶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독일 같은 경우 이렇게 각 도시들의 특성이 발달하잖아요. 전 그런 사회의 사람들이 우리가 훨씬 행복하다고 봐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하면, 오히려 저는 그렇게 안 하면 우리 병 들어간다. 예. 먹겠네. 진짜 그냥 물리적으로 병든다, 사회가 병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병이 들어요. 예. 감정을 해소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 병나도 젊은 애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미 약을 먹고 뭐 그러니까 여차하면 또 뭐 ADD 뭐 ADHD 뭐 자 그렇게 몰고 가. 우리 아이가 그때도 그렇게 몰고 갔어. 그래서 뭐 선생님한테 뭐 어제 들은 거야. 그 애가 그런 것 같다고. 아니 애들 다 그렇게 크는데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그래서 그렇게 받은 아이는 상처받아요. 그게 뭐냐고. 난 환자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거야. ADHD 얘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공부하시는 분이 이제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ADHD라고 학교에서 이제 판정이 났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혀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가능하면 그 학교에서. 대한학교가 이쪽에 있잖아요. 산학교. 그래서 보내보라 그랬어요. 정말 산학교 보냈어요. 그랬더니 얘가 신나게 노는 게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이 문제가 있으면은 학교를 바꿔야 돼요. 학생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 학생을 맞아요. 가둬놓으니까 ADHD 될 수도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대로 의하면
이성교육이 안 되는 아이가 ADHD라고 하는 거야. 학교에서 여기 안 맞는 게 말이 다 되는 얘기예요. 그 다양한 등 수용 못하는 학교가 무슨 학교 다 자격이 있고. 그러니까 공부 시간에 성실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데려온 아이가 성실한 인간. 어, 나중에 회사 성실하지 가서도 성실한 인간. 이게 내가 이 얘기인데 어쨌든 TV에 얼마 전에 뭐가 나왔냐면 그 어떤 학부모가 한 100여 번을 학교나 학교 교장 그러니까 담당 선생님부터 교장 그다음에 교육청 뭐 신문고까지 뭐 쫙 고발을 해가 100몇 번을 고발을 해요. 우리 자기 애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했는데 아내의 소가 되니까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그 피해 나오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막 했고 지금은 오히려 당신이 너무 심해라는 이제 투에 이제 그런 이제 그 고발 뉴스였어. 근데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뭐 교장님 나와서 너무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너무 그분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학교 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그게 너무 속상한 거야. 왜? 책임자인데 끊어줬어야지. 그런 일이 벌어져 어느 정도 심해지면 제가 책임질게요. 선생님 걱정하지 말아요. 끊어줘야죠. 그러고 하면 그렇게까지 안 가요. 근데 어떻게 저기는 학폭에 넘겨요. 그런 걸 몰라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근데 이렇게- 구조가 또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구조가 넘어갔다고 해서 이 사람 저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짱은 그래야 돼. 그래서 그 구조를 이제 그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학부모 강의를 갈 때 그랬거든요. 학부모 강의 가면 학부모들의 교수 선생님을 보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학급별로 모임을 가져가지고 그럼요. 예 모임을 가지고 작지만은 한 달 한 번이라도 상담을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 문제하고 학부모가 어떤 잘못된 문제를 함께 토론하면서 해결하고 이렇게 선생님이 좀 마음껏 수업할 수 있게 저는 그런 것도 시도해보면 좋다. 그러니까 학원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운영이라는 게 돈 왔다 갔다 하는 게 운영이 아니잖아요. 아이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운영이에요. 그러면 A반은 어땠는지 B반은 어땠는지 C반은 어땠는지 무슨 문제 없는지 이런 문제 어떻게 이걸 지혜를 모으고 뭐 이런 게 학원이지. 왜 그게 맨날 가면 학원에 가봤더니 뭐 예산 얼마에 뭐 얼마 이것 갖고 앉았더라고. 근데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래서 재미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작은 모임을 이렇게 작은 데서 시작해야 된다 봐요. 그 힘이 쌓여서 이제 네. 한 학교도 바꾸잖아요. 제가 그 제 고향에 보면 상주에 남부초등학교라고 그 학교를 바꾼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함께 들어갔어요 그 학교에. 그래서 학교 전체를 바꾼 사람도 있죠. 우리 선생님 말씀인지 이런 작은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가 공부방이 되는 예.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체험을 하고 아이들이 그렇죠. 그렇죠. 삶의 공부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걷는 것이 기적이다. 예. 그때 이제 이런 게 일상화되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디태가 그 아이를 보고 너 어디 가니 이렇게 말 한마디 자체가 그 아이는 공동체성을 느끼는 거죠. 우리 동네 어른이시네 하고. 그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안 했나요? 어떤 아이가 오는데 시소를 타는데 막 욕을 쳐지게 가지고 야 너 왜? 그랬더니 얘가 뭐 얘기하고 우리가 갔더니 애들하고 대하는 그런 그랬더니 애가 그다음 대화 소리가 순해졌다고. 예. 그 친선미가 네. 있고 이니에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혼자 이렇게 자유롭게 왔지만 또 제가 자주 봤던 광경 중에 하나는 그 놀이터에 엄마들이 차로 아이들을 데려와서 그 다음에 거기서 노는 거를 몇 명이 그 소양 같이 와서 공원 얘기하시네. 아니 그 어디요? 정자 앞에 그 놀이터를 예 하고 엄마들이 지켜보고 시간이 되면 딱 거기? 차에 태우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제 서울의 아파트 이제 고급 아파트에 보면은 초등학교 아파트 안에 있죠. 그래서 앞에서 문제 없이 할 수 있게 애들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우리 애들을 이제 시골에서 길렀잖아요. 근데 가장 좋았던 거는 학교 끝나면 한 3시간 걸렸어요, 애들이. 학교 끝나고 같이 오는 거예요. 오다가 놀다가 쉬다가 3시간 그저 노는 거예요. 걔들이 본 게 얼마나 눈부셨겠어요. 그럼요. 전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거죠. 그런 추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죠. 눈부셨던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학교에서 그죠? 부모가 다 지켜보고 또 도시에 이게 삭막하잖아요. 그런 게 마음 아파요. 삭막하죠. 근데 이제 이거랑 또 약간 그 다른 이야기인데 저희 시골 그 마을에 이제 제가 또 거기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마을 회관이 있잖아요. 마을 회관이 마을 가운데 있어요. 저희 집은 그 앞에 있고. 근데 거기에 동네 분들이 다 모여서 이제 일이 없을 때는 아침부터 오셔서 거기서 식사해 드시고 저녁까지 거기서 드시고 가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당신들끼리 놀아요. 그냥 이야기도 하시고 화투도 치고
근데 저는 또 그거 보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도시 같으면은 경로당 가서 노시긴 해요. 근데 다 가시지는 않더라고요. 일부만 가시지. 근데 그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그 아파트 안에 뭐 이렇게 이렇게 아파트를 둘러싸고 광장처럼 가운데다 그렇게 놓고 하는, 아니 아까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네. 그런 그쵸. 형태. 마을에 있는 해관이 광장이죠. 네, 거기가 광장이 딱 광장이거든요. 누구나 뭐 옛날에 아테네 가보라 광장 네.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 아도 보면 강화문 앞에 광장을 만든 것도 항상 이 광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광장에서 이제 모든 게 흐선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시골의 공동체의 그 문제는 그거죠. 흔히 그러잖아요. 도시 사람이 내려가면 트스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근데 이 문제를 이제 함께 해결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해서 그 도시 사람들이 갖는 그 자유를 존중하고 또 시골에 있는 분들이 공동체를 강조하고, 그래서 함께도 살지만 각자 존중되는 이런 걸 시골에서 자꾸 해내야 된다 봐요.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건 두 개거든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래야 또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니까. 근데 도시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는 건 익숙해요. 근데 함께 사는 게 익숙지 않죠. 시골 사람들 함께 사는데 자유로운 개인을 또 존중 안 하는 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함께 이제 앞으로 디테님이 그 말을 해가지고 그걸 해내야죠. 네, 저는 지금 조율 중이에요. 그렇죠. 네, 조율 중에 있어요. 정말로.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도 제가 그 무조건 딱 단절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여지를 두고 제가 이제 알아서 선택해서 하는 거를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그 과정에서의 힘들죠. 이제 그게 살면서 중요한 것 해내야죠. 같아요. 저도 시골 살면서 시골 마을에 살았거든요. 7년 동안. 그 살면서 가장 기뻤던 중 하나가 애들한테 체험해주고 싶었어요. 마을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뒷집에서 막 전을 하면 갖다 줘요. 막 소리쳐요. 우리 가서 전 받아오고 또 우리가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이 평생 기억할 것 같아요. 네. 사람은 이웃집과 더불어 산다. 그죠? 이게 기억하고 있으면은 어른 돼서도 할 수 있죠. 그 방법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은 너무나 슬픈 게 이웃하고 교류가 없는 거, 이거는 치명적이죠, 인간에게. 그래요. 이웃은 층간 소음을 유발하는 이웃이고요. 아랫집은 물이 샜다고 반항하는 집이고요. 뭐 그런 거죠. 이게 참 사실 끔찍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인간이 어떤 존재냐고 할 때 처음부터 더불어 사는 존재를 진화를 해요. 그래서 인간에게 인의예지 진선미가 있는 존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과 더불어 안 살면 못 살아요. 못 살죠. 근데 또 진화하면서 각자 개성 있게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홀로 살면서 함께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학문을 보면은 한 개인이 혼자 살아도 되는 듯한 그죠. 그런 철학이 강해요. 속이는 거죠. 심리 상담도 그렇고 그냥 너의 문제로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의 문제이면서 우리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이 좋은 거는 한강의 체질주의 같은 경우는 한 개인의 영예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저는 문학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나의 문제가 곧 우리 문제다. 그러니까 나의 문제. 그렇죠. 근데 이런 문학을 공부 안 하면 내 문제는 내 문제로 풀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 개발서가 야, 그런 가능하죠. 유책이 있어요. 네, 맞아요. 나만 개발하면 되는 그렇죠. 줄. 이러면 이제 나중에 애들이 소확행이죠, 그게. 네. 아니 잘 살아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살면서도 그죠 홀로 사는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는 우리가 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개인은 굉장히 중요하다, 소중하다. 그렇죠. 너무너무 소중하다. 만약에 여러 집단과 개인이 있다면 개인이 더 소중하다. 그건 절대 진리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 개인이 스스로 자기 희생을 통하든 스스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더불어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그럼 이제 병난다. 여기서 개인이 중요한데 그 습가모니가 그런 얘기했죠. 전상철의 요. 네, 네. 그게 완전 철저한 개인주의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습가는 왜 혼자 그러면 개인이 중요하면 혼자 산에서 혼자 살다 죽지. 그렇죠. 그렇죠. 왜 슬법하고 다녔냐.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은 이제 본성을 깨웠잖아요. 본성 안에는 인의예지 진습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말씀을 하면 불성이 있는 거죠. 불성은 하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아픔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철저하게 나를 이제 공부하고 그죠. 정말 사상 발휘하고 나를 절차 탕마하고 나가면은 본성이 깨어나요. 근데 본성은 나가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인류가 연결되니까. 개인주의는 그 집단주의와 연결돼요. 하나가 돼요. 그게 자리 이타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제 우리 사회 개인주의는 문제가 어디 있냐면 개인주의가 머리로만 개인주의가 돼요. 그럼 본성이 안 되나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나중에 개체주의가 되거든요. 그쵸. 양쪽들의 그게 개체. 맞아요. 하나하나. 예. 개인은 연결되는 존재, 개체는 떨어지는 존재. 네. 개인이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라면 개체는 그야말로 그냥 그렇죠. 통 떨어지는 아니, 완전 별개죠. 별개. 이 개체로 가는 게 개인주의를 많이 생각해요. 이게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게 네. 큰 문제죠. 네.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성실. 단절이 돼버리잖아요. 아, 예. 그래도. 그래서 저는 자전거 타고 다니다 일부러 막 젊은 사람 있으면 일부러 물어보거든요. 길을. 그러면 사람들이 피하지 않아요. 제가 길을 물어요. 물으면요. 이래요. 제가 얼굴 보고 얘기하잖아요. 얼굴 딴 데 봐요. 전혀 반응을 안 해요. 이런 경우 저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이 아파요. 젊은 사람들이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걔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우리 어른들이 심각하게 반성해야죠. 그렇죠. 왜 걔들을 그렇게 삭막하게 만들었어요? 그러게요. 걔들 마음속에는 누가 길을 물어봐 가르쳐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가르쳐다가는 시간 낭비고 자기가 이 세상에 낙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시간 관리하는 거예요, 걔들은. 그러니까 그 아이들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죠. 참 슬픈 이야기죠. 우리 그 네 번째 챕터 장 성실한 인간, 우리 소위 학교 교육이 만들어낸 인간들 성실해야 된다. 우리 인간 성실해야 되지만 그렇게 자기 감정을 잃어버릴 만큼 이성적으로만 성실해서는 안 된다. 개체주의가 된다. 개체는 굉장히 위험한 거야. 개인은 사람 속에 있는 개인이지 결코 따로 떨어진 개체가 아니다. 우리 말씀 성실한 인간. 성실한 인간. 완전 역설적인 그렇죠. 제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작은 공동체들 많이 만들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런 걸 깨가는 공부를 계속 해야 그런 우리가 걷는 것이 기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으로 오늘 세 번째 장 성실한 인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